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시흥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초겨울의 문턱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맞이했던 올 한 해도 그 끝자락이 성큼 다가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접어들면서 오늘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책을 추진해온 열정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변화 개혁의 주체로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며 우리 시 주요 현안들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지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이할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상호 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의회와 시정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두 기관 모두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때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책임 있는 파트너십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금보다 더 그리고 앞으로도 시흥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입장에서 변함없이 항상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간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새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기로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도 한 해 삶을 위한 본 예산의 경우 짧은 기간에 다양하고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민들께서 한 해 동안 땀과 노력의 대가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예산은 없는지, 또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걸쳐 각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정 질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부의 각종 사업 계획과 진행사항 실적을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명확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회가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동반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시작된 제7대 시흥시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는 입장에 서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한편으로 아쉽고 부족함을 느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제7대 의회에서 마지막 정례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이번 동절기에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해 대책, 화재 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흥시 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흥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 의회가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9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6일에 홍원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상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7년도 11월 1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동해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찬심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찬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면의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은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무려 390여 개가 넘는 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은계지구에 계획되어 있던 가칭 은계 1초와 은계 2중의 신설을 촉구하는 은계지구 입주 예정자분들이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학교를 만들어내라고 우격다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의 학교를 설치해달라는 소박한 원성인 것입니다. 올라와 있는 글들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입주민 모두 학교 설립된다고 듣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억울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터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계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학교 만들어주세요. 김윤식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어렵습니까? 너무나 간단명료하고 당연한 말 아닌가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모여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미래인 학생들이 교육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더군다나 시장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누리지 못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입주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인데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교육을 100년지 대계, 즉 100년의 큰 계약이라고 하며 그만큼 교육이 개인의 일생에서 국가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100년의 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택지 개발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기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번번이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은계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3,000여 세대 3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은계지구에 예정돼 있던 학교 중 가칭 은계 4초만이 설립
설립이 확정되었고 은계 1초와 은계 2중의 설립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구도심 학령기 아이들의 감소로 이미 설립된 오래된 학교의 남은 교실을 이용하고 그마저도 수용이 안 되면 증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학생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 자체를 불허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형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은계지구의 학교 신설 불허는 당초 사업 계획만을 믿고 입주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은계지구 입주 예정자들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희망을 짓밟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흥시와 교육당국은 학교 설립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꼼꼼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정 규모 학생 수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은계지구에 당초 계획된 학교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0월 11일 시장님께서 협의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주재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제2차 교육부와의 학교 신설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회에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가밀화된 교실 문제와 위험한 등하굣길이 가장 큰 문제로 학교 신설 기준이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은계지구 학교 신설 문제가 논의되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간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시장직은 생색이나 내며 다음의 정치 코스만을 탐하는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학교 설치는 교육 당국의 일이니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민에 대한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전시 행정보다는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을 발로 뛰며 찾아다니며 당초의 계획대로 은계지구에 학교가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에는 시정질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래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서 11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과 홍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계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17년 11월 27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홍원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홍지영 의원님과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 전반과 잔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 중차대한 현안 문제로 수년간 추진해온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민을 대표해 시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늘 추진 중이다,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이다, 협의에 나갈 것이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2014년에 개교한다고 시민들을 속이고 2018년에 개교한다고 또 속이는 시장님의 후한무치한 만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과 현수막 한번 보시죠. 네.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예.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8년 3월에 개교하는데 차질 없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건물도 없이 개교가 가능한 겁니까? 결론은 그동안 시장님이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시장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답변은 늘 논의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10월 30일 서울대 부총장님 등 관계자분들과 간담회에서 밝혀진 바 기숙형 대학과 병원 규모에 대하여는 논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논의와 협의는 누구와 하였기에 이러한 서울대 측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논의하고 협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총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시흥 캠퍼스가 기숙형 캠퍼스가 아니며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부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흥 캠퍼스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공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서울대의 일관적인 태도는 캠퍼스 이전 계획 없다, 기숙형 대학시설 계획 없다 였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인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오연천 총장님은 기존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고, 서울대학교 1학년 의무 기숙을 전제로 하는 거주형 대학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김윤식 시장님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시흥 캠퍼스에서 1년 혹은 2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숙형 대학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방송 출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예. 우리 지역 안에서도요, 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서울대 물 건너 갔니, 네. 뭐 땅 공짜로 주고 건물 지어주지 않으면 서울대 뭐 안 온다더라,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예. 허위 사실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대로라면 네. 그러면 시범단지에 분양받은 2,800여 분양자들, 수분양자들한테 그분들이 피해가 시흥시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합작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 속도대로라면은 9월이면은 법인 설립을 하고요. 네.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규모가 단과대학 정도가 오느냐 아니면 뭐 대학원 규모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규모로 국제 캠퍼스, 시흥 캠퍼스가 조성이 될 계획인지요? 네. 지금도 뭐 무슨 분교냐, 예, 예.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오는 거냐, 네네. 이렇게들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국제 캠퍼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 프로젝트가 국제 캠퍼스와 메디칼 시티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다 이 105 신도시에 오기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국제 캠퍼스는 서울대에 입학한 1학년, 2학년 학생 전부가 예. 여기에 와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네. 전원이 영어로 강의와 토론을 하는 네. 그런 개념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를 시흥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시장님은 무슨 근거로 기숙형 대학이라고 발언을 하셨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땐 그랬다로 답변하셨는데, 서울대 측은 시종일관 기숙형 대학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은 그땐 그랬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내용 중 일부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허위 사실이다 하신 부분과 서울대와 시흥시가 그럼 사기친 거냐 등 말씀에 대해 반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장했던 기숙형 대학이 안 들어오고 서울대 병원도 유치가 어렵다면 그것이야말로 허위 사실이고 사기친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는 누구였는지 시장님 본인 양심에 손을 얹어 보시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서울대학교 울거드신 거 벌써 잊으셨습니까? 시장님은 또 이 서울대 문제로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 발언은 시흥 시민이 4명이 구속되었고 2명이 더 구속될 거라고 공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선량한 시민 상대로 협박 정치한 것이고 선량한 시민의 행복을 말살하신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평생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그분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여쭸을 때 시장님은 단호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숙형 대학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고 병원의 규모조차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고 계획조차 없다면
이제는 시장님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그 제왕적 분노에 구속되어 정과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선량한 시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언제까지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위치와 관련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들을 우롱한 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왕놀이의 심취에 있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정치시장 노름하실 겁니까? 이제 그만 제왕놀이와 정치시장 노름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목민간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5 신도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개교는 언제 가능한지 여부와 기숙형 대학으로 추진해온 것인지 아니면 기숙형 대학 유치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는지, 개교 시 입주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인지,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수강하는지, 상주 교육을 받는 것인지, 잠시 몇 시간씩 연구실이나 강의실을 이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계획인 기숙형 대학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회 동의 사항은 없는 것인지, 변경 내용은 무엇이며 서울대와 협의는 하였는지, 기숙형 대학을 포기하면 그 계획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기숙형 대학교 대신 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인 기숙형 대학과 병원 유치가 불가하면 시흥시와 서울대를 믿고 입주한 105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발생될 시 이에 대한 방안이나 피해 보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학생들이 반대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반대 이유와 학생들과의 협상 내용은 무엇인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협의체는 서울대학교, 시흥시, 105 신도시 지역 특성화 타운 주식회사가 참여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공동협의체에서 논의되어 구체화된 사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총장님은 기숙형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윤식 시장님은 기숙형 대학이다 이렇게 늘 의견이 상반되었던 이유를 설명하시고, 방송 출연에서 말씀하신 기숙형 대학의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착공 대상은 교직원 아파트, 교육협력지원센터, 연수원 및 컨벤션 센터, 스포츠 클러스터이고 2차는 연구시설, 그렇다면 3차 시설물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서 학교는 기숙형 대학이 아닌 대학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를 1차 착공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이익금 4,500억 원 사용 계획 및 사용 완료 시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라에서 들어온 개발이익금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통장 사본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서울대 시흥 캠퍼스 마스터 플랜과 실시 협약 후 마스터 플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스터 플랜이 실시 협약 전과 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10월 30일 간담회에서 밝혀진 바 서울대 병원 규모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300병상이니 500병상이니 하는 규모를 적시했는데, 시흥시와 서울대의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병원 규모에 대해 적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을 시 시장직을 사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숙형 대학이 아니고 병원도 유치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이쯤 되면
시장님은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축 허가를 못 받아 21일 예정된 사실상 기공식에 해당하는 선포식이 언제쯤 진행될지 미지수다라고 하였는데, 건축 허가는 시흥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허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질문이 시장님 임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흥 시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이번 답변만큼은 제발 양심으로 성실하고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잔디 사업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시흥시가 자신 있고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잔디 사업입니다. 6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시작된 천연 잔디 재배는 그동안 시가 한미 FTA 대응 방안으로 쌀 농사 대신 농가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쌀 농사보다 10배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농민들을 현혹하고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가 소득 10배는커녕 농가 재배에 성공이나 했습니까? 지금 잔디 재배해서 10배 수익 올린 농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그동안 많은 예산만 낭비한 한 개인의 무모한 실험 무대로 끝난 이 잔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제대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한 잔디 사업은 전적으로 시장님 책임임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대학교 유치 사업은 시장님과 전 단장님 두 분만이 알고 추진했듯이 이 잔디 사업 또한 시장님과 시장님 선거운동원격이었던 사람으로 시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시정을 농단했던 시장님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각종 언론 플레이로 겉만 화려했던 속빈 강정의 사업,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깡통 같은 사업, 대내적으로 보여지기식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홍보용의 사업,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서야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최근 우레탄 트랙 및 인조 잔디 운동장의 대안으로 천연 잔디가 거론되며 주목받는 지방 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2011년부터 천연 잔디 사업을 실행해온 시흥시다. 시흥시 천연 잔디 사업은 값이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고 인식되던 천연 잔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처음으로 독일산 축구 전용 잔디 재배에 성공했다며 잔디 교실에 이어 잔디 아카데미도 개설해 시흥을 잔디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천연 잔디 사업 성공, 각 지자체 문의 쇄도, 시흥하면 잔디 도시라 할 것이다. 시장님, 기사 내용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 잔디 사업 성공했습니까? 시흥하면 잔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합니까? 온갖 매체에 시흥을 잔디 산업이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잔디 산업의 메카가 되었습니까? 어디 한번 해명 한마디 해보시죠, 시장님. 이 잔디 사업에 대해 할 말은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 이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잔디 사업에 현재까지 투자된 총 금액과 수입액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 현재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에 들어가는 연간 총 운영비는 얼마인지 정확한 산출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지형, 난지형 구분하여 시흥시의 시범 육성포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비를 각각 산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잔디 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기자재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잔디 사업으로 축적된 기술 자료는 무엇이며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본도 모르는 시민 소통 담당관에서 잔디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농업기술센터를 배제하고 추진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소득 창출이라고 쌀 농사의 10배 이상 수확이 고소득이라고 하면서 농민 참여는 없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잔디를 키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농민 참여 실적과 농민소득 창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잔디 사업이 쌀 농사보다 10배 이상 소득 창출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시가 100% 판로 개척을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독일 잔디인 한지영 잔디에 투자된 운영비, 시약값, 외국 연수 등 포함 총 비용과 앞으로 한지영 잔디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두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범포를 만들고 시와 반반씩 이익을 나누고자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때 절반의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 지역 학교 10곳에 시범적으로 천연 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10년 안에 관내 대부분 학교 운동장을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회에는 설명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잔디 사업은 시장 직속기구에서 벌인 사업으로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관심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잔디의 잔자도 모르는 시장님 최측근 개인이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님의 권력과 시민 혈세를 이용해 오직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데 일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 잔디 사업에 대해 시장님 견해에 따른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불법으로 가득 찬 시흥시 행정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 지진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항 2동, 3동, 4동을 지역구로 시민의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3만 시민 여러분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할 텐데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밤낮 없이 싸운 줄만 해드는 중앙정치를 보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만 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7대 의회도 6개월 10일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서는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정례회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기와 함께 경기도감사의 과중한 업무에 임하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7대 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에는 105 신도시 목감, 은계, 장현지구를 개발 중에 있고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기 위한 시민들과 인근 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정왕동, 신촌동, 은행동 등 시흥시 곳곳에 엄청난 수의 불법 광고 현수막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현수막은 시흥시에서 현수막 부착을 인정한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가로수, 버스 승강장, 육교 옆 난간, 주요 도로의 사거리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속 부서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 포스터의 수거와 단속을 위해 1년 중에 설, 추석 같은 명절 경우를 제외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묵묵히 시민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민을 대표하여 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흥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5년 43건에 1억 1,293만 4천 원, 2016년 82건에 3억 2,229만 8천 원, 2017년 102건에 8억 8,260만 2천 원,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는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시흥시의 여러 부서들이 행사, 홍보라는 미명 아래 불법으로 부착하는 현수막과 포스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논리에 입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경영자에게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부착하고 게시하는 부서 세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그러한 부서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단 여기저기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붙여놓았으니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정작 시흥시의 여러 대규모 축제나 행사 홍보 현수막, 포스터가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정당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 깨끗하고 살맛나는 시흥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당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이에 경영자는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경영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의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버스 승강장, 여기저기에 누더기로 포스터를 붙이는 것과 도로변 가로수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에 대한 근절 방안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행정 현수막 포스터 게시에 대한 경영자의 개선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는 중앙정치에 눈 돌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시정에 몰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도시 택지개발로 이사오는 새로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시흥시에 터를 잡고 살아온 시민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로서의 시흥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시흥시가 되도록 경영자와 1,1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불법 행정현수막, 불법 포스터 근절 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며칠 전 일본 하치오시를 다녀왔습니다. 시장께서 하치오시시에서 보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러한 도시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흥시도 불법이 판치는 이러한 도시에서 정말 깨끗하고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7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소사원시선 전철 개통 이후에 시흥시 교통 정책의 방향, 천안 광명간 도로 개설 공사, 김태경 의원님의 장현 지하차도 개통 관련 피통 공사 추진 현황 및 근본적 해결 방안, ABC 행복 합숙타운의 장기적 활용 방안, 윤태학 의원님의 은행동 비둘기 공원 야외 무대 개선 방안, 손옥숙 의원님의 시흥 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시흥 관광산업,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